곧 리뷰할 버거들 보시면 그 생각 달라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버거코치입니다. 제 컨텐츠의 대부분은 수제버거집을 리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김없이 남겨지는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프랜차이즈와 비교했을 때 수제버거의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고 진짜 별로인 수제버거집에 가면 저도 마찬가지로 옆에 맥도날드나 갈걸 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 돈이라는 게 특정 기준에 넘는 비용을 지불하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나 1억인 사람이나 매번 저렴한 소주만 마시다 비싼 위스키를 마시려 하면 흠칫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프랜차이즈 버거를 자주 드시는 분들겐 프랜차이즈의 가격이 그 기준선으로 굳어져 있어 그 선을 넘으면서까지 수제버거를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선을 넘어 한 번만 드셔보신다면 프랜차이즈와 다른 수제버거의 매력에 빠지실 거라 확신하지만 원래 처음 그 한 번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버거코치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작년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 있는 곳으로 햄버거를 좋아하는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곳이지만 프랜차이즈를 넘어 수제버거를 도전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더더욱 강력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맛이면 맛, 양이면 양, 그리고 이 둘이 고려했을 때 타 수제버거집들과 비교되는 저렴한 가격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버거집으로 개인적으로 수제버거에 입문하기 여기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 싶은 곳입니다.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촌 조이버거. 하루에 오직 120개의 패티만 제작하여 판매하는 이곳은 신촌역 8번 출구에서 도보 6분 거리로 경의선 책거리와도 상당히 가까운 곳인데요. 매장은 크지 않고 4인 테이블과 2인 테이블이 섞여 있어 많은 분들이 2인 테이블에서 혼밥을 즐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매장의 분위기는 따뜻했으며 테이블마다 인형이 다르게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수제버거 단품 하나에 만원은 쉽게 넘어가는 요즘 패티가 2개 들어가는 제품을 제외하곤 만원 안쪽으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세트 가격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제품을 제외하곤 음료에 감자튀김까지 같이 주문해도 1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곧 리뷰할 버거들 보시면 그 생각 달라지실 겁니다. 메뉴들을 살펴보시면 한 가지 심상치 않은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미소버거. 일본식 된장엔 미소를 사용하여 소스를 만드는 것도 특이하지만 호불호 끝판왕인 음식 재료 파인애플이 들어갑니다. 파인애플 들어가는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이지만 미리 스포하자면 제가 유일하게 맛있게 먹은 파인애플 메뉴라는 점, 과연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 미소버거 세트와 시그니처인 트러플 마요버거 세트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 테이블에서 비닐장갑 가져왔고요. 왼쪽이 트러플 마요버거, 오른쪽이 미소버거입니다. 그럼 먼저 미소버거부터 리뷰하자면 패티와 파인애플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구운 파인애플을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실 미소로 만든 소스의 맛의 경우 된장 맛은 전혀 안 났고요. 불맛과 약간의 바베큐 맛이 함께 느껴지는 게 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소스 맛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미소, 무염버터와 다른 재료들을 함께 조리하여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버거 안에는 소스, 파인애플, 패티, 마요네즈, 토마토, 로메인이 들어가며 버거를 반으로 자르면 이렇습니다. 먹기 전에 살짝 힘을 주자. 이야, 그럼 버거 맛을 표현하자면 버거에 있어 짠맛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저이지만 이 버거에서만큼은 예외라고 느꼈는데요. 단짠의 비율이 7:3 정도로 파인애플의 극강의 단맛에 미소버터의 고급스럽지만 은은한 짠맛이 상당히 조화로웠습니다. 패티의 간 자체는 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본연의 맛을 냄과 동시에 다른 재료들과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린 것 같았고요. 패티의 육즙 때문에 니글거릴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요네즈와 미소버터 덕분에 전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식감은 번, 파인애플 패티 전부 다 상당히 부드러웠는데 그래도 파인애플은 내가 씹고 있구나 할 정도의 식감은 느껴졌고요. 작년엔 참깨가 들어간 쫄깃한 번을 사용하여 씹다 보면 번만 입에 남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번이 재료들과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이버거 첫 방문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같이 온 친구가 파인애플이 들어간 이 버거를 주문해 사실 의아했었는데요. 그래도 호기심에 나눠 먹게 되었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친 것처럼 저도 파인애플이 들어간 음식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파인애플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처럼 친구랑 같이 방문해 반반 나눠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트러플 마요버거를 리뷰하자면 일단 버거를 드자마자 트러플 향이 확 올라왔는데요. 메뉴 설명을 읽어보니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아이올리를 사용했더라고요. 버거 안에는 패티, 그레이드 치즈, 카라멜 어니언이 들어있는데 카라멜 어니언이 상당히 예쁘게 잘 먹혀 있었고요. 버거를 반으로 자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버거 맛을 표현하자면
트러플 향이 물씬 나는 아이올리 소스의 신맛을 중심으로 카라멜라이징 어니언의 인위적이지 않은 단맛, 그리에리 치즈의 고급스러운 짠맛이 균형을 이루었는데요. 식감은 미소버거는 파인애플이라는 나름 단단한 재료가 있었다면 이 버거의 경우 부드러운 재료만 들어있어 과장 조금 보태 입에서 녹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트러플 버거 중 가장 맛있다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가격이라는 요소를 추가해 순위를 매긴다면 조이버거의 트러플 버거가 최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감자튀김은 크게 특별하지 않았고요. 그냥 버거와 곁들여 먹기 좋은 감자튀김이었습니다. 두 세트 다 양이 엄청 많다고 할 순 없지만 감자튀김까지 먹으면 배가 꽤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버거의 경우 호불호 없이 모두가 드실 수 있다고 느꼈는데요. 버거에서 호불호를 담당하는 맛은 거의 짠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제 영상들에서도 맛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면 햄버거가 너무 짜다, 패티가 너무 짜다 등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버거, 최소한 제가 먹은 버거들은 짠맛이 중심이 아닌 메뉴 특성에 맞는 소스와 재료들이 전체적인 맛의 밸런스를 잡아주어 버거에서 가장 큰 호불호 요소인 짠맛의 틀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생일에도 케이크 대신 꾸덕한 치즈버거를 원할 만큼 짠맛이 강한 버거를 좋아하는 저이지만 조이버거의 버거의 경우 색다른 매력으로 즐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신촌에 위치한 조이버거는 하루에 120개의 패티만 제작하여 판매하는데요. 수제버거라는 점이 고려했을 때 꽤 저렴한 가격대로 퀄리티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지만 받는 순간 내가 괜한 걸 걱정했구나 생각이 드실 거고요. 호불호가 상당히 강한 파인애플이 들어간 미소버거는 버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본식 된장 미소로 만든 소스가 들어가는데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파인애플의 극강의 단맛에 미소버터의 고급스럽지만 은은한 짠맛이 상당히 조화롭게 어울리며 평소 파인애플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트러플 마요버거의 경우 입에서 녹아내릴 정도의 부드러운 식감이 보여있는데 트러플 향이 나는 아이올리 소스의 신맛을 중심으로 카라멜라이징 어니언의 단맛, 그리에리 치즈의 짠맛이 맛의 균형을 이루어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가가 미쳐 날뛰는 요즘 더더욱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프랜차이즈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이버거는 저렴한 가격, 충분한 양, 뛰어난 맛을 두루 갖춘 삼위일체 같은 곳으로 모두에게 추천하는 곳이지만 프랜차이즈를 넘어 수제버거를 도전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더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버거 꽂히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